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했고요. 자체 진상조사는 보류하고 지금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듣고 싶어서 이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자, 일단 자체 진상조사한다고 했다고 보류를 했던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류는 정확한 워딩은 아닌 것 같고요. 당 자체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불가능하다면 보류도 아니고 포기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니, 불가능한 거죠. 저희가 그렇게 워딩이 아예 불가능한 걸 저희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실 수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본인들께서 정말 억울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이 조사를 한다 한들 결국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어찌됐건 지금 검찰이 이 중간 수사 발표 등의 공식적인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도 분명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조사에서 발표한다 한들 또 셀프 조사, 셀프 면책 아니냐라는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일단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애당초 그런 그 인식이었다면 왜 당 대변인이 나서서 자체 진상조사할 거다. 그래서 기구를 어떻게 할 건지는 주초에 결정될 거다. 이런 그 입장이 왜 나왔습니까, 그러면? 대변인의 말씀도 정확한 워딩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당의 여러 진상조사 기구 등을 통해서 조사를 검토하겠다라는 정확한 워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윤리검찰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여러 조사기구 등을 검토를 했는데요. 예. 실제 본인들이 완강하게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 최고위원께서 본인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내지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의 면면은 지금 당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지금 저희도 땡땡으로 지금 다 표현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실제 저희도 파악한 것은 소위 윤 의원님이나 혹은 이성만 의원님 등의 이 압수수색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만 신상 발언이 있었고요. 네. 이 신상 발언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지금 검찰이 기소했다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땡땡을 어떻게 염두에 두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지라시를 염두에 두고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자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당 일각에서는 이거 검찰이 기획성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이미 나온 바가 있는데 그럼 이 시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 건이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의 이 통화 내용을 비롯한 사실 별건 수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보가 있었다거나 어떤 경찰 고발 등을 통해서 이뤄진 수사는 아니기 때문에 시점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이제 여러 포렌식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의혹이 일어났을 때 바로 즉각 수사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어찌됐건 그것마저도 사실 별건 수사라는 의혹이 있는데 어찌되면 시기도 그걸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의혹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거 말고 달리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그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하고 통화도 나눈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던데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에 대한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저희가 일단 여러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요청을 했고요. 실제 통화했는지는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어제 최고위까지는 확인된 적은 없는데
어찌되었건 만약 통화가 됐다면을 전제해서 혹은 여러 가지 저희가 최고위 당에서 이 책임 있는 진상 조사를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송영길 전 대표께서도 책임 있는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이 주말쯤에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힌다 이런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네. 주말쯤에 귀국한다가 아니라 주말쯤에 입장을 밝힌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들어올 생각이 없다는 뜻 아닌가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송영길 대표를 대신해서 예. 답변드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러면 당의 입장은 송영길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자진해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고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이미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그럼 이 입장은 신뢰를 하십니까? 당 차원에서? 신뢰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일단 당과 캠프는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캠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저희 민주당에서 이루어진 일은 물론 당 내의 일이긴 하지만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그 캠프의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지금 그분들의 어떤 주장을 저희가 주장만 가지고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실명이 공개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의원의 어떤 검찰 수사는 아마 불가피할 것 같은데 민주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검찰 수사에 응해야 된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들이 자진 탈당을 해주면 고맙다라는 입장입니까? 일단 탈당 관련돼서는 저희가 결론은 내진 않았고요. 예. 저희도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물론 이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의원들의 거취나 이런 당의 입장을 언론 보도나 지라시를 통해서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좀 검찰이 좀 책임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일정하게 저희에게 공식적인 이 입장을 주시면 저희도 당에서 공식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 그러면 관련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럼 민주당이 여기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당내 경선 과정이었고요. 여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포함한 여러 현안들이 가능하다면 모든 걸 포괄적으로 긴급 현안질은 어찌됐건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의 이 전국 현안에 대한 질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접근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는 바로 법사위 회의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한두 개의 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검찰 수사가 있는 여러 가지 무혐의도 있었고 당연히 지금 김기현 당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당대표는 아니냐 이런 논의를 포함한다면 저는 가능하다 보는데 근데 어찌됐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최고위님의 말씀은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돈봉투 살포 의혹에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도 함께 그러니까 긴급 현안 질의에 올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일단 근본적으로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대해서 지휘하거나 따로 보호받지 않는다고 수차례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게 이야기한다 한들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 형식을 빌려서 여러 의혹을 막무가내로 오히려 의혹 살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개별 수사에 대한 혹은 그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국회의 기능도 거기에 있지 않고요. 개별 수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실효성이 없을 거다. 일단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처리 문제로 넘어가서요. 이 두 의원은 지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때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일단 가정을 비롯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으로 저희가 답변드리기 참 어려운데요.
뭐 검찰이 여러 가지 이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님 또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여러 뭐 수사라든지 명백한 증거 등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찌되었건 뭐 영장이 온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성 그리고 이 직접성 등을 확인하고 저희도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영장을 좀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를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노웅래 의원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웅래 의원권도 사실은 출처가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의혹의 출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권이나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권이나 사안은 다르지만 의혹의 근거 출처는 똑같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노웅래 의원권은 부결을 시켰는데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가결을 시킨다?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결시킨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좀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 압수수색 영장, 뭐 구속영장에 여러 가지 뭐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이 구체성과 직접성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이 기소 과정에서도 노웅래 의원님의 소위 돈봉투, 돈봉투 소리가 부스럭거렸다라고 법무부장은 얘기하셨지만 그 사안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등도 저는 좀 명백하게 제가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윤관석 의원님과 이성만 의원님의 건이 이 정확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자 하는지를 좀 공식적으로 당 차원에서 혹은 또 국회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정근 부총장이 구속 기소된 게 작년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는 당연히 그 전에 이루어졌고 그 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이정근 부총장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된 바가 있었는데 혹시 당 차원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점검하고 조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은 전혀 없었던 겁니까? 뭐 일단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어떤 수사권이 있거나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말 억울하다 본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잠깐 서랍 좀 뒤져봐도 되겠습니까? 자택에 가서 뭐 장롱 좀 뒤져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구는 저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일단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사권이 없다 보니 참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의 참 조사와 어떤 진술로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러 뭐 검토를 하는 게 참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당사자들께서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듣고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좀 시비를 가릴 수 있다.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제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상민 의원은 녹취록에 나오는 목소리들이 다 아는 목소리고 구체적 증언들이 담겨 있어서 돈봉투 의혹이 사실일 것 같다. 이런 본인의 판단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우리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잠정적으로라도? 일단 언론에서 이 보도된 녹음 파일 등이 전 좀 원본을 가지고 좀 저희 언론사에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저희가 원본 파일을 좀 주시면 저희가 그 파일도 지금 약간 편집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편집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제한된 보도만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이나 뭐 여러 임의로 저희가 판단해서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특별히 최고위원님을 모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정치혁신위원장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지금 의혹이 부분적으로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혁신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퇴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일단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근절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이 증명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리고 지역 상황실장에 5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지금 그걸 만약에 다 신뢰해서 말씀드린다면, 근데 50만 원 받았다고 찍을 사람이 있나요? 요즘 세상에?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아주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네, 좀 그런 것들은 좀 아무튼 구체적인 근거와 정황 등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지역 상황실장이 50만 원 받았다고 그걸 찍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좀 그런 것 자체가 한심하지 않을까요? 예, 물론 지금 그 네. 모든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질문 자체도 가정적 화법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점을 미리 양해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아무튼 언론 보도 내용만 기초로 한다면 몇몇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금 조직 플레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로 이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의 심각성은 오히려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직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했는지가 이제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저도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역 상황실장 등에게 50만씩 수십 명 줬다. 이제 이게 지금 언론 보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100% 이 근거라고 보더라도 지역 상황실장이 5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조직을 할 수 있을까? 50만 원 가지고 10,000원씩 주면서 50명을 조직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만 원짜리 밥을 50명이 먹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한 달간 무슨 자기들 차나 음료를 다과나 음료를 샀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를 볼 수밖에 없어서 알겠습니다. 좀 아무튼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이제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는데 이게 좀 의미 없는 좀 마지막으로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의 관계를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있던데 이런 접근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과 캠프는 좀 다른 기구고요. 기구 자체 특성상 여러 가지 경선 과정에서 캠프 차원에서 여러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 차원에서 파악하기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캠프 내에서 그리고 특정 지금 몇몇 인물들 간의 지금 관계에서 나오는 이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기는 한계도 있고 또 당에서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